천안TV가 지속 보도하고 있는 한국기독교기념관과 관련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재단 이사장의 개인 주소지가 재단법인의 주소지와 같았으며 현재 고발이 접수돼 사기 등으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상돈 천안시장이 허위사실 유포에 있어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거듭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천안시가 2028년까지 민간과 공공투자 등 5조 800억 원을 들여 15개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도청 인사 문제와 관련해 직원들에게 사과문을 보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천안과 아산 지역 대학들이 내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능성을 본다는 건 내 꿈에 힘을 더하는 것. 이곳에선 누구나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더 큰 미래를 꿈꾸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우리의 가슴 벅찬 상상이 현실이 되도록 내 꿈의 시너지가 되는 대학. 백석대학교.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천안TV는 한국기독교기념관이 천안시로부터 허가를 취소당했음에도 홍보관과 137m 규모 세계 최대 예수상을 짓겠다고 홍보하며 버젓이 착공 예배를 드린 사실을 고발했습니다. 이번엔 재단법인 주소지를 찾아갔는데요. 이곳이 사업을 주도하는 황학구 이사장의 개인 아파트이며 이미 고소 고발이 여러 건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우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기념관 사업을 둘러싼 의문이 갈수록 증폭되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천안TV는 천안시가 이미 기독교기념관과 137m 규모 세계 최대 예수상 건립 착공 허가를 취소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재단법인 한국기독교기념관이 사업자 주소지로 등록한 곳이 황학구 이사장 자택인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사업자 주소지는 대전 서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이곳에선 황 이사장 부인이 기자를 응대했는데 끝내 문은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저 잠깐만 문 좀 열어주실 수 있어요? 그럼 연락처라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왜 그러시는데요? 그 한국기독교기념관 짓는다고 하시는데 근데 이제 천안시청에서 그거를 허가 자체를 취소했는데 자꾸 기념예배 하시고 그래갖고 그래서 알아보러 왔어요. 맞는데 여기 거의 안 오세요. 서울로 가셔서 말씀하세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전 둔산경찰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미 황 이사장에 대해 고소고발건이 여러 건 접수돼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 역시 확인했습니다. 사업의 실체를 둘러싼 의문이 커지자 급기야 천안시가 공식 입장을 내고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천안시는 9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한국기독교기념관 사업은 착공도 불투명한 상태로 기념관 건립 관련한 허가 내용과 예수장 착공 등을 다룬 일부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상돈 천안시장의 두 번째 심리가 지난 8일 열렸는데요. 이날 박 시장은 첫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있어 인식하거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일 열린 박상돈 천안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두 번째 재판. 이날 박 시장은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고의성이나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적은 없었다고 첫 재판에 이어 재차 강조했습니다. 박 시장 변호인 측은 선거 공보물상에 고용률과 실업률을 표기함에 있어 인구 50만 이상 도시라는 기준이 빠진 것은 실무자의 단순 실수이며 이것이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인지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선 별정직 공무원들이 SNS에 게재한 영상은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 궁금한 것을 답하는 형식으로 타 지자체에서도 빈번하게 진행하는 시정 홍보 영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6개월 안에 1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반영해
오는 5월 8일까지 모두 6차례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재판부는 시청 공무원 등을 비롯한 증인 신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심 선고는 오는 5월 말쯤 진행될 예정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시가 무려 국비 1,600억 원을 들여 지역의 하천을 친수 공간을 갖춘 명품 하천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인다는 보관입니다.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시가 국비 1,615억 원을 투입해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시민을 보호하고 친수 공간까지 두루 갖춘 명품 하천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2020년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곡교천에서는 15km의 구간에 걸쳐 2026년까지 국비 1,137억 원을 투입하는 하천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 중 천안시 구간은 풍세면 가속 일원 약 8km가 해당됩니다. 또한 풍세 광덕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남강교 재가설도 이번 사업에 포함돼 추진 예정입니다. 상습 침수로 몸살을 앓아왔던 구성동 일대 삼룡천도 확 바뀌게 됩니다. 시는 총 사업비 490억 원으로 오는 2025년까지 추진되는 삼룡천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해 총 2.54km 구간에 교량 8개를 재가설합니다. 또한 원성천에는 총 사업비 467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7년까지 교량 9개소 개량, 하도 주설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곡교천과 삼룡천, 원성천 등 지방 하천이 쾌적한 문화 여가를 위한 친수 공간으로 탈바꿈할 계획에 따라 시민들의 삶의 질도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민선 8기 들어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 밝힌 바 있었죠. 천안시가 이에 대한 더 구체적인 안을 발표했는데요. 2028년까지 5조 800억 원을 투자해 15개 산업단지에 대한 조성 계획을 내놨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자세한 내용 보도합니다. 천안시에 오는 2028년까지 민간과 공공 부문에서 5조 800억이 투자돼 15개 산업단지가 조성됩니다. 총 1,373평방미터 규모의 신규 산단은 LG생활건강과 빙그레 등 약 400여 개 기업이 입주해 5만 8천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시는 민선 8기 내에 13개 산단을 준공할 예정으로 여기에는 360여 개 기업이 입주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시적 성과를 이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5개 산업단지가 완료되면 LG생활건강, 빙그레 등 약 400여 개 기업이 입주하여 약 5만 8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특히 민선 8기 내에 13개 산업단지가 준공되어 약 360여 개 기업이 입주하고 약 4만 1,300여 명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는 산단 조성과 별도로 약 417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성완 종축장 부지를 국가산단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후보지 지정 공모를 신청했고 이달 중 선정 여부를 앞두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충남도가 지난 1월 공공기관 통폐합과 내포 이전을 밝히면서 타당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산시가 관내 공공기관 2곳에 대해 존치 의견을 충남도에 전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지우석 기자가 자세한 내용 보도합니다. 충남도가 지난 1월 공공기관 통폐합 내포 이전의 방침을 밝히자 아산의 지역구로 든 더불어민주당 시도의원들이 반발하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재반박하면서 논란은 정파적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산시가 지난 6일 충남도에 공문을 보내 내포 이전 대상으로 오른 충남경제진흥원에 대해선 본원 서비스 수준의 본부 설치를 그리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은 본점 아산 존치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또 경제진흥원 부지 아산시 매각 의견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가 직접 경제진흥원 부지 매각 철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시도의원 11명은 9일 오전 김 지사와 면담했는데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연구 용역 결과 그대로 매각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해당 부지는 아산시에서 원하는 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경제진흥원 부지 매각은 공공기관 통폐합 논란에서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부지 매각에 반대해온 민주당 시도의원들은 충남도가 아산시의 매각을 떠넘기려 한다고 반발했고
박경규 아산시장도 지난 1월 긴급 기자회견에서 부정적 견해를 보였었습니다. 김 지사의 매각 의사철회는 이 같은 반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지사가 한 발 물러서면서 정파적 대립 양상을 보였던 공공기관 통폐합 논란은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고등학교 교사 출신인 유성재 충남도 의원이 충남도와 교육당국의 공교육 혁신과 해외 조기 유학생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핵심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조인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사 출신인 유성재 충남도의원이 지역 내 공교육 혁신과 해외 조기 유학생의 유치를 통해 핵심 인재 양성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유 의원은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진 5분 발언에서 충남은 지금처럼 학교별 예산만 배정 지출하는 것만으로 혁신교육을 이룰 수 없다면서 창의적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창의적 사고와 열정을 가진 교육자 양성,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 분위기 조성, 기존 폐교를 이용한 조기 유학생의 적극적 유치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류 열풍의 영향으로 대한민국의 교육 역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고 밝힌 유 의원은 끝으로 우리나라와 충남이 핵심 인재를 키워내는 교육 강국이 돼야 한다면서 충청남도와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책임과 협조를 주문했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얼마 전 내부 통신망을 통해 도청 소속 전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여기에는 최근 있었던 인사와 관련해서 30% 내외의 발탁 인사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세한 배경에 대해 최영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얼마 전 있었던 충남도청 내 인사 발령과 관련 전 직원의 이메일을 보내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유는 이랬습니다. 당초 김 지사는 인사를 단행함에 있어 30% 정도는 발탁 인사를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인사의 폭이 적었다는 점과 발탁 요인 및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근무평가 위주로 인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김 지사는 추후 실국장들의 추천을 통해 발탁 인사의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겠다면서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도 주문했습니다. 최근 있었던 팀장 간담회에서도 김 지사는 직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선 공정성과 공평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시가 최근 천안과학산업진흥원에 엘모 원장에 대해 직위 해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시에 따르면 엘 원장은 여직원들을 상대로 성적 비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업무 외 차량 이용을 지시하거나 직원들의 업무 능력을 지적하며 무시하는 행동, 업무 시간에 유튜브 등을 시청해 근무를 태만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사태가 불거지자 천안시 미래전략과와 감사 담당관, 여성가족과 등 관계부서는 관련된 내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는 자세한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권희성 기획경제국장으로 하여금 과학산업진흥원장의 업무를 대신해 맡길 예정입니다. 충청남도가 오는 2026년 태안군 안면도에서 국제 원예 치유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지난해 보령 해양머드 박람회와 계룡 세계 군문화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충남도는 최근 이 행사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통해 박람회 개최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원예 박람회는 2026년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태안군 안면도 꽃지 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릴 계획으로 약 22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충남도는 예상했습니다. 충남도는 각종 행정 절차를 추진한 뒤 내년 정부 승인 및 국제단체의 공인을 받고 사무국과 조직위를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2025년에는 사전 박람회를 통해 행사 분위기를 북돋을 계획입니다. 최근 일부 대학들이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내년도 등록금을 인상한다는 뜻을 피력한 가운데 천안과 아산 지역 대학들은 모두 동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박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4년제 대학 10곳 중 4곳이 내년 등록금을 올릴 계획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 천안과 아산 지역 대학들은 이와 반대로 동결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천안TV가 천안과 아산 지역에 자리한 12개 대학 관계자들에게 문의한 결과 이들 모두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기에는 국가장학금 두 번째 유형 지원의 역할이 컸습니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조금이라도 등록금을 올리게 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들은 학교 재정보다는 학생 유치에 좀 더 역점을 두고 이 같은 조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게 대학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지역 대학들의 이 같은 결정이 앞으로 지역 인재 육성 측면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천안TV 초대석, 이번 시간에는 얼마 전 천안시 서북구청장으로 취임해서 서북구 행정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하고 계신 한권석 서북구청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북구청장 한권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1월 1일부로 서북구청장으로 취임하셨는데요. 취임하신 지 약 한 달가량이 됐는데요. 본청에서 지켜봤던 서북구 행정과 직접 맡아본 서북구 행정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박상돈 시장님께서 서북구청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셔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기획경제국장 재임 시에는 시 전체의 어떤 살림의 방침과 결정, 로드맵을 결정했다면, 구청에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는 것이 복잡하고 세밀함을 요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문화, 복지, 안전, 생활 민원 등 수많은 생활 밀착형 인프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섬세한 행정이 요구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또한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읍면동에 주민 욕구를 아우를 수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가야만 시민이 행복한 행정이 될 수 있겠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구청장님은 그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다양한 보직을 거치셨는데요. 특히 시민들에게 각인이 됐던 건 기업 지원 과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기업일 거예요. 빙그레 공장을 천안으로 유치했던 일인데요. 그 당시 빙그레 유치 과정에서의 에피소드가 있다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느 도시든 간에 기업에 있어야 일자리가 생기고, 네. 또 일자리가 있어야 인구가 늘고 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잖아요. 그래서 빙그레는 특히 사회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민기업이고 또 천안 지역에 연구가 있어 꼭 유치하고 싶었는데요. 박상도 시장님이 적극 유치하라는 또 지시하셔서 빙그레와 직접 한 20여 회 접촉하면서 교통, 또 정조 여건 등 유치 당위성을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빙그레는 당시 연천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행정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 기업 이미지상 냉정하게 중단하기가 어려웠고요. 천안에서도 저희가 큰 기업을 유치한 경험이 부족하여 급수 부족 문제, 또 오염 총량제 문제, 폐수 처리 문제 등 어려움이 많았으며, 또 동부바이오 산업단지 시행사와의 원건설과 협상을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이 많았었기에 뒤돌아보면 보람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네. 빙그레 유치를 마치고 나서 천안시 유튜브에도 구청장님이 등장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결과물은 상당히 재미있게 나왔던 것 같거든요. 네. 당시 촬영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었나요? 잘 아시다시피 빙그레 유치 성공 30초짜리 짧은 네. 홍보 동영상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면 출장 갔다 오겠다고 박상도 시장님께 이렇게 보고를 했더니 네. 박상도 시장님이 올 때 메로나 이런 신조 유행어를 말씀하셔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갸우뚱하다가 메로나 아이스크림을 생산하는 빙그레 회사를 통째로 이렇게 가져왔다는
코믹 동영상입니다. 네. 그래서 그 동영상 촬영 당시 제가 표정 연기가 안 돼서 2번 정도 NG를 내자 시장님께서 꾸중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재미있는 에피소드였습니다. 이제 서북구청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 볼 텐데요. 서북구는 천안의 신도심이 자리한 곳이기도 하고요. 천안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곳이어서 행정 수요도 많을 것 같습니다. 서북구 행정에 있어서 특히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그 사회자님 말씀처럼 그 천안 시민의 60% 이상이 서북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인구가 많은 만큼 행정 수요도 많은데 행정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요구하는 행정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있기에 그 3가지 주안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마음을 공감해주는 능동적인 행정을 하겠습니다. 둘째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주민 불편사항을 먼저 찾아서 해결하는 현장 행정을 펼쳐가겠습니다. 네. 셋째는 생각의 전환과 혁신의 자세로 창의적으로 정책을 바라보고 일하는 그런 방식의 혁신을 통해서 우리 행정의 수준을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천안TV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해는 민선 8기 박상돈 시장님이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이라는 시정의 목표를 향해서 도약하기 위한 사전 준비의 어떤 기간이었다면 올해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의미 있는 해로 우리 서북구청이 선도적인 역할과 모범을 보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서북구에는 그 성안 종축장의 그 국가 첨단 산업단지 및 주변 신도시 개발이라든가 그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 건립, 또 성성 호수공원 문화예술 그 구역 등 천안 8경 조성이 있고요. 그 서북구청 청사도 또 신축해야 되고 성안 유아시장 현대 사업이라든가 또 KTX 주변 R&D 집적지구 조성, 또 천안 애각 순환도로 구축이라든가 북부 BRT 또 산업단지, 테크노 산업단지, 선거 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그런 산업단지 조성도 있고요. 기타 도시개발 사업 등 천안시의 역점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 서북구의 역동적인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안TV 시청자 여러분, 서북구 주민 여러분, 저는 구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서북구 주민들이 천안 시민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쾌적한 생활 환경 속에서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천안이라는 박상돈 시장님의 시정 슬로건에 맞게 선봉에 서서 구정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서북구 주민 여러분이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늘 웃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한권석 서북구 청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얼마 전 입춘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난방비와 전기세 폭탄 등으로 서민들의 마음에는 아직도 차가운 겨울바람이 지나가고 있는 게 사실이죠. 고진감래라는 말처럼 우리 모두 힘든 시기를 슬기롭게 견뎌낸다면 다가올 따뜻한 봄에는 좋은 일만 가득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